네, 뭐 좀 전에 그 위클리 커버드 콜 ETF 네. 요거 나왔는데 커버드 콜이 이름도 좀 어렵고 뭔지 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이조 기자님 좀 알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옵션 팔아서 분배금 많이 주는 ETF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옵션을 팔아서 네. 분배금을 많이 준다. 네, 그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커버드 콜 제품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분배금이 뭐 10% 이상 분배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가격 상승, 그러니까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까지도 좀 노릴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네. 물론 이것도 위험성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하락할 때의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요거 뭐 그런 건 잘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목표에 따라서 내가 이 자본소득을 노리냐 아니면 이자소득을 노리냐에 따라서 커버드 콜도 하나의 상품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장이 미친 듯이 막 올라갈 때는 커버드 콜 별로 추천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때는 그냥 알 주식 사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지수 ETF 이런 거 사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길 때 있죠. 뭐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때, 요때는 여기 이제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 주 단위로 그 옵션 분배금을 팔거든요.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쭉 있으면서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는 상황이면 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수익이 높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장 상황에 따라 아니면 여러분 투자하는 어떤 스타일 따라서 고르실 문제인데. 이것도 있어요. 세금 혜택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아니라서 세금의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네. 보통 그 세금 혜택을 이 부분 좀 공부는 약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세금 네.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네. 여튼 이제 주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쏘지 않을 때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네. 거두니까 자산 중에 일부를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정프로 칭찬이 또 좀 들어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죠? 커버드 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옵션 알아야 되는데. 옵션 알아야 되는데. 네. 옵션까지는 뭐. 네. 네. 옵션은 저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가니까. 풀옵션. 저는 무조건 풀옵션입니다.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향후에 일어날 이 상황에 대한 네. 것을 상방에 대해서 미리 받는 거거든요. 네. 매도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리 받은 돈 때문에 그걸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당연히 옵션 프리미엄만큼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더 많이 빠지면 더 뭐 상단은 좀 막히고 하단은 또 이익은 그렇죠, 날수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네.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유리한 그런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은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좋고 이런 게 어디 있을게? 그럼 당연히 다 그거 사겠지. 굉장히 얘기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을 보면 옛날에 ELS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중위험, 중시효 이런데 제가 맨날 그거 아니다. 위험 아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뭐야 광고할 땐 그렇게 안 했잖아.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시든지 누군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다우가 0.4% 하락, 나스닥 0.28%, S&P 0.27%인데요. 상당히 양호하게 끝난 겁니다. 이유는 아침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인터뷰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0.63% 하락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연준이 매파적 동격을 한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발언을 금리 인상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매파적 동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동의 가스형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국채 수익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2시 50분 미국 시간입니다. 2시 50분경에 네타냐후의 조기 종전 발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강보합까지 반등했다 약간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반등 시도하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위로 올라가면 매물 맞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그래서 드디어 음봉이 났어요. 근데 어제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아래부터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음봉 만들었으면 뭐예요?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저점은 여기를 이제 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여기서 이런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런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야간 선물에서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 0.5로 끝났을 거예요. 플러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대라는 분위기로 지금 NXT도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도 2%뭐 이런 식으로 다 뜨네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의 요 발언 하나로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걱정을 했다는 게 네.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보면 9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00달러 근처에 있다가 순식간에 그 발언 하나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다른 데서 99 왔고요. 원화도 조금 떨어졌고요. 위안화 올라갔고 엔화 좀 떨어졌고 그랬는데 보시면 국제 수익률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랐어요. 요거는 뭐냐면 연준의 매파적 동결 후에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오른 것은 올해 금리 인하 두 차례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전도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수익률하고 가장 근접하게 움직이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약간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이 좀 이렇게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완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그것도 굉장히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세론이 나오는 것 따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번에 한 76% 내년에 매출총 다음 분기에 매출총 이익률 81%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81%? 야 그러면 이제 고점 온 거 아니야? 그 이상을 어떻게 영업이익률 올릴 거야?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그렇지. 거예요. 네. 80% 당연하죠. 어떻게 넘겨? 당연하죠. 보통 윌리엄 오닐의 캔슬립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매출이익률, 특히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OP 마진이 40% 전후에 성장주가 가장 좋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그 얘기는 위로 좀 올라가서 꾸준히 낼 수 있는데 이게 80%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엔비디아가 그런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고점 논란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로온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본 지출로 인해서 결국은 이익이 훼손되거나 가격이 둔화되는 그런 것이 좀 시점이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세로온이 좀 나온 건데요. 월가의 IB들은 목표 주가를 대규모로 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8% 하락을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커멘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끝난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도체의 좋은 분위기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우울하게 있다가 빠져가지고 밑에서 그냥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네타냐후 총리의 요 인터뷰 발언이 보도가 딱 되면서 곧바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 시간에서도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미국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이번 이란 전쟁이나 뭐 그리고 가스전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번에 3월에 급락을 했던 거 거의 원위치 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3월이잖아요. 여기 3월에 급락했던 거 다 거의 다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입니다. 은행 지수예요. 은행 네, 지수예요. 어. 이거는 저기 다우 운송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경기에 대했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있는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의 이론이죠. 예전에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08년 이후에 자본시장은 유동성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면 수요가 줄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그 기준금리가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과거의 이론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수요가 좋아서 예. 물가가 오르는 건 과거의 이론이고 예, 예, 예. 지금 이제 가격이 공급 사이드에서 올라버리면 예, 예, 예. 수요가 확 소득이 별로 안 늘어서 예, 예. 수요가 줄면 예. 오히려 경기는 침체되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예. 예전처럼 경기 사이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시장이. 시장이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면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헷갈리는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주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중간에 있는 필라델피아 은행지수 얘는 막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사모대출. 네, 자본지출. 시장은 이걸 더 걱정한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네 진짜.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전쟁보다도 얘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모대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다 망할 건데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사모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대출했는데 예. 그래서 문제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예. 사모대출이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맞습니다. 많이 침투되어 예,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가장 큰,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예. 금리 하나예요? 아니면 뭐가 다른 게 또 금리죠. 있어요? 금리가 금리 제일 하나예요? 중요해요. 예, 금리가 제일 금리가 중요한 가장- 거고요. 이것도 잘 보시면 그럼 네. 비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3월 이후에 나머지들은요. 이 3월 이후에 빠진 거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네. 여기 다우 운송 지수도 3월에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얘는 2월에 먼저 빠졌지 않습니까? 네. 2월에 빠진 거는 지금 이 기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이미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 3월에 또 빠지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유가가 오르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네. 그러면 대출 사모대출에 나가는 거는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산업과 상관없는 예,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 더 빠진 건 물가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물가. 대출 나간 거 사모대출에 나간 거는 AI 관련 쪽만 아니고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네네. 네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73%, 코스닥이 1.79%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이 2.76%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2.76%.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하락 시작을 했고요. 종가도 삼성전자 마이너스 3.84,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횡보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반등을 오전에 주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환율이 1,500원 위로 올라갔었고요. 유가도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저는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어제가 요겁니다. 이제 전문가 두 분도 다 되시지 않았어요? 이걸 보시면 이 차트를 보고 여기는 뭐 빼더라도 요걸 보면 이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예. 이렇게 올랐다가 어제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거래 대금도 줄었거든요. 네. 이런 모양을 보면 어저께 빠지긴 했지만 그 전날 8% 올랐다가 4% 빠졌어요. 7% 오른 게 3.7% 빠졌어요. 지수도 아침 시가에서 더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2.67조 팔았습니다.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2.6조나 나왔어요. 네. 힌트를 줄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밑으로 음봉 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공격적 매도가 없었다는 거. 정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다행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밑으로 안 판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보수적 매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이렇게 많이 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밑으로 막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어저께 하락은 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투영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랬다는 얘기는 어제 비록 하락을 했지만 네. 이거 이후에 상승을 바라보고 자꾸 이러는구나.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뉴스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을 또 두려워하고 주말에 계속 대규모 공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매수세가 강했으면은 뭐 또 막 받아내면서 플러스가 났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도도 공격적이지 않고 매수도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의 뉴스들이 막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이 정도였다? 그 전날 5% 오르고 어제는 2.7% 하락을 했다? 야, 굉장히 견조하구나. 네. 이거 위쪽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어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저는 어제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혹시 거래량은 늘었는데 거래 대금이 줄면 예. 그거는 사람들이 비싼 주식, 그러니까 이런 뭐 시총 1, 2등 이런 거 안 예. 사고 예. 작은 주식들을 많이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또 정답입니다. 두 분이 한 명씩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아유, 예,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네. 딱 그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늘었는데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아, 시장을 이걸 이해해야 보면서. 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유. 어제 보면은 거래량은 좀 있죠. 네. 근데 거래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뭐냐면 시가총액 낮은 잡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하. 대들이 아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샤티스트 다 됐다 나도 이제.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그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복잡하게 차트 공부한다고 하면서 보조 지표들 막 수십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 돼요. 그런 거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까지만 그렇죠, 하시면 그렇죠. 된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이니까. 예, 어제 하락을 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원자력 등의 일부 종목들은 상승해서 반도체 소부장 ETF, 전력기기 ETF, 원자력 ETF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2.7조 정도 좀 나왔는데 대부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이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 4천억, 그리고 SK하이닉스 4,600억이요. 합쳐서 9천억이죠. 네. 근데 2.7조 팔았어요. 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외국인 매도나 매수 보면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9천억뿐이 안 돼. 그러면 거의 1조 9천억 정도는 1조 7천억 정도, 7, 8천억 정도는 딴 데서 판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거는 보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나간 거구나. 환율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것으로 쏘았습니다. 아까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보수적 매도의 흐름으로 저는 어제 아하. 상황을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어제 일봉의 차트이고요. 얘는 주봉입니다. 주봉의 차트요. 이게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게 종목이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개별 종목이라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A라는 종목이에요. 그 음봉 났다가 윗꼬리 쫙 달았어요. 다시 이게 들어가야죠. 그냥 때려 막는 건 아니구나. 요거잖아요. 요건요. 불타기 해야죠. 그리고 나서 양봉 내는 거 보니까 윗꼬리는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시장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네, 그런 흐름을 좀 기세 나타내고 꺾이지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정답. 예.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네.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주식은 기세거든요. 정프로님 자리 한번 저쪽에 마련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여기 앉아서야 한마디씩 해서 칭찬 듣지. 야, 저기 앉으면. 아, 이것도 삼성전자예요. 지금 신고가 근처에 지금 어제 20만 원 지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신고가 22만 3천 원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밑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 위로 갈 확률이 높을까? 위쪽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럼요. 근접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의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차트를 보면서 읽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미국은 요거 그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시설 직접 타격으로 인해서 우려가 이제 실제로 됐다라는 걱정을 어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개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스라엘에 대고 야 여기 공격하지 마. 네. 그리고 카타르에 공격하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 포격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타냐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네타냐후의 인터뷰의 의미 물음표 딱 썼거든요. 네. 이거 다 하고 나서 질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왜 경기 둔화로 이루어지냐? 인플레 확산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에서는 유가 급등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S&P 목표가를 올해 7,500에서 7,200포인트로 하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수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제가 써왔는데요. 지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랬는가를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유가 급등이 경기 침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향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가 안정화되면 이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2년 내 7,500에서 8,500,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7,500에서 8,000, 삼성전자 32만 원, JP모건에서 우리나라 6,000에서 7,500, CT에서 7,000. 이게 전쟁 이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 전쟁 이후에 전쟁 나고 나서 나온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요. 네. 7, 8천씩이에요 다. 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숫자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요. 이유를 다 얘기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 기업의 DNA가 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전제 조건, 구조 개혁으로 ROA가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고 있는 기대하는 거고 거버넌스 개혁이 지속되고 지정 리스크의 추가 악화가 없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우문화 증권에서는 메모리 기업들이 한국 전체 이익의 64%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요. 삼성전자 계속 메모리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갈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익될 경우에 이렇게 갈 거다. JP모건은 반도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구조적 릴레이팅이 되면 이렇게 갈 거다. CT는 반도체 중심의 이익 개선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3개월 내내 써온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밸류업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후퇴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나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게 좀 올라갔다고 물러서면은 그러면 시장이 실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외사들도 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 IB들도. 그러니까 네. 그게 한 가지의 포인트인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가격이 또는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걸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황 때문에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네. 어렵게 말씀드리면. 아주 저 멀어 보이지도 않는 게 20% 오르면 돼. 7천이요? 지금 우리가 거의 6천이면 그렇죠. 네. 20% 오르면 7천 넘는 거니까. 네. 아주 뭐 이렇게 지수 20%를 되게 쉽게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야. 밑에서 올라올 때는 네. 금방 올라오긴 한데 위에서 올라갈 때 조금 힘겹긴 해요. 네. 힘겹긴 한데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 계획을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을 계속 할 거냐. 네. 요 부분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맨날 왜 이 얘기만 하느냐, 삼성전자 반도체만 얘기만 하느냐. 이게 네. 시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네타냐후 총리의 인터뷰의 의미 빨간 글씨로 쓰고 제가 물음표를 딱 쳐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4주차인데 이걸 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4주차 이제 들어갑니다. 올해 3주차였으니까.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트럼프의 전쟁 목표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다르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 무력화하는 게 목표이고 우리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나 기뢰 등의 무기 파괴가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구두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유가 조치에 따라서 유가 급등에 따른 조치를 이틀 내에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 공격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란에는 카타르에 추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추가 공격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 새로운 뉴스는 재무부 장관인 베선스 장관이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 1.4억 배럴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고려하겠다. 웃기지. 내용들 보면 돼요. 그렇죠. 황당합니다, 진짜. 이 전쟁 상황인데 웃으면 안 되지만 얘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 보더라도 얘를 이렇게 하겠지 하는 그렇게 해요. 가만히 보면은 제일 중요한 네타냐후 총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핵 연료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도 상실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트럼프의 요청대로 더 이상 이란 가스전 공격하지 않겠다. 다만 의미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상작전도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그러고 나서 어디에도 미군의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다. 다 듣고 나서 뭐 정프로님이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프로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 서로 전쟁을 한 이유 자체가 달랐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또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실 건데. 그리고 아마
가장 치명적인 게 역시 미국은 그 유가. 네. 네, 그거 문제 네. 아닐까? 맞고 두 가지 다 맞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 게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거 이조 기자 한번 가볼래요? 그냥 이거 보면서 네. 요 바로 직전에 네타냐후 총리의 인터뷰 직전에 뭐 이 지금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다르다. 네. 그리고 요번에 가스전 공격한 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난 모르는 거다. 지들이 한 거다. 네.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사이에 이런 걸 생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타냐후 인터뷰가 딱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거 미국에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거 네.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요번에 야 너희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건 제 생각인 거고. 네.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딱 나와서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의 요청대로 더 이상 이란 가스 공격하지 않겠다. 인터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진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구나. 근데 특히나-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네.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가스함 공격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안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한 마디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이걸 보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영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 말을. 네. 미국 어쨌든 기름값이 지금 제일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요번에 네. 거기 선거도 있고. 그리고 완전 다르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해야지만 이익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고. 정권 유지가 가능하고. 네.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되는데 여태까지 하고 조금 이제 3차 되면서 좀 달라진 거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조금 더 뭔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 미국 정보국 국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스라엘 안 들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걸 안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뭔가를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 뭔가를 주고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있구나는 네. 게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뭐 지상전 하자마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은 아마도 뭔가 지금보다는 다음 되고 다음 되면은 좀 다른 뭐 자기들이 뭐 만난다든지 뭐 이런 네. 얘기들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네. 금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을 계속 뿌려대니까 금이 계속 오른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이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까? 가격이? 2019년? 2009년. 2009년이 2009년부터 오르기 살살살 오르기 시작해서 10년 그랬어요? 말씀하신 10년 11년대 급등한 거거든요. 아. 왜 이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얘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왜? 형성되면서? 그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예, 네. 정답입니다. 또. 아. 월스트리트를 08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너키가 돈을 왕창 뿌려대니까 네. 달러를 뿌려대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동성이에요.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보니까 위험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험 자산에선 돈을 빼고 안전 자산으로 가야 돼. 그래서 금을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3주 동안 금이 빠졌어요. 왜 금이 왜 왜 빠져요?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3주 동안 달러인데스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얘가 빠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이것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 돈이다. 다 돈이다. 자본시장을 해석하는 건 그냥 다 유동성이다. 이걸 되게 멋진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결국은 돈의 흐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시황은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행위의 정책들이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 금 빠지는 거 보면 더더욱 많이 느껴집니다. 달러인데서 오늘 금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지 아세요? 아까 거기 그 4,600이었나요? 네. 되게 많이 빠졌어요. 금 맞아요. 지금 4,600. 가격이요. 이게 제가 그 전쟁 나면서 네. 4,600. 이제 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은을 들어갔거든요. 예. 뭐 많진 않지만. 그때 들어가면 손실이겠네. 그래서 은이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예. 왜 은이 도대체 왜 빠지나? 네. 예. 금도 빠지고. 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 예. 났는데. 그 사례를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이렇게 벌어지면 시장의 그 기전은 항상 돈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거지 네. 표상에 나오는 그 자체로
보고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단기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났으니까 전쟁 조사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그냥 단기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한 돈의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전쟁 난 분들 금 이건 공식 아닌가? 그렇죠. 네. 아니, 공식이 딱딱 맞겠는데. 예. 와. 그런데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좀 더 탄력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은 살짝 들어갔거든요. 와, 안 통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이런 세미나 한 군데 가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정프로님 말씀 주셔서 지금 우리 그 선포를 통해서 제가 은행 세미나를 좀 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하나은행도 몇 번 갔었고 신한은행, 대구의 IM뱅크, 엊그저께는 우리은행 갔는데 일단 은행에 가면은 은행 그 PB분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너무 환대를 해줘요. 근데 왜 환대해주면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우리 3프로 방송 요 방송을 되게 많이 보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드렸냐면은 은행도 금융권이잖아요. 네. 보험도 금융권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금융권에 있어도 금융권에 있는 은행이나 보험에서 바라보는 주식시장이 다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거든요. 주식시장 안에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물며 금융권이 아닌 쪽에서 바라볼 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주식시장은 되게 웃기는 동네예요. 이 주식시장 안에 메커니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뭔가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글이 재생에너지와 ESS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계약을 했는데 미시건 지역의 에너지 회사 DT 에너지사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ESS로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 ESS 저장하고 이걸 가지고 20년간 전력 구매를 하는데 이 모든 설치와 장치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구글이 부담한다. 이게 20년간의 장기 구매라서 이쪽의 섹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계약이다라고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게 만들고 실제로 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FSD 탑재된 그 FSD 320만 대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네. 전에 예비 평가에서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격상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 이거라고 합니다. 가시성이 나쁜 상황에서 장애물 감지 및 운전자 경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는데 이런 뉴스는 또 왜 가져올 거야? 테슬라의 나쁜 뉴스인데 왜 이런 거 얘기해? 테슬라 주주분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사로 인해서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딱 조사를 한다는 게 가시성이 나쁜 상황에서 장애물 감지 및 운전자 경고잖아요. 그럼 이거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데는 수혜고 어떤 건 피해고 하겠지만 이거 이제 수혜인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기술이 더 부각이 되면서 테마가 되겠구나 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재밌는 화면이라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한 두 가지 가져왔는데 보통 제가 뭐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요. 뉴스들 이런 거 막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남의 거는 안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만들거나 제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게 오늘 두 가지가 있어서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두 가지의 그림인데 이거 뭐냐면 이 컴퓨팅이 이익으로 이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이게 자꾸 이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캐시플로우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스캐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걱정하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거든요. 네. 이들의 이거는 올해입니다. 위에는 커런트니까. 이건 내년이에요. 내년. 얘들의 그 이익 이역업 그러니까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떨어져 일단. 캐시플로우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0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쳐놨어요. 보시면 메타는 0 위에 있고 아마존은 이제 0에 가까이 있고 구글은 0 위에 한참 위에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0 보이지도 않아. 오. 보이지도 않고
오라클은 뭐예요? 이미 0 아래로 떨어져 있죠. 아래로.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해보다 지금 자본 지출해가지고 얼마나 캐시플로우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어떤 데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굉장히 좋은 데들이 있고 어떤 데 더 많이 떨어. 그래서 오라클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자서점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얘네? 바이백? 미국에서는 바이백으로 하죠. 바이백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미국은 바이백으로 주가가 많이 방어되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편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걸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차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주총이 있었죠. 주총 후에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AI 칩 분야 선도를 위해서 올해 73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다. 굉장히 큰 돈을 좀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자본 지출이 여기는 250억 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엄청 더 높은 지금 투자 발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의료기술, 자동차, 전자부품, 에어컨 솔루션 등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하고 계약 체결을 한번 있었죠. AI6 파운드리에서 하는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리사스 와가지고 네. MI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건 또 다시 나온 거예요. 오픈 AI. 오픈 AI에서 AI 칩 자체 칩 만드는 거 타이탄이라고 하죠. 네. 여기 HBM4를 공급하는데 약 8억 기가바이트의 규모인데 요거는 삼성전자 HBM 생산 규모의 7% 수준이고요. 특히 HBM4 기준으로는 약 15%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호재성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만든 거 좀 가져오기 시키라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섹터예요. 아. 이거는 원전 설계는 얘네가 하고 시공은 얘네가 기자재 내고 장비 제.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네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종목들, 전력 전선, 전력기기, 전선 케이블 부품. 너무 잘 만들었어 누가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의 거 가져오기도 그렇게 한다. 이거 만들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올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웬만하면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세 개는 왜 보여드리냐면 잘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황에는 얘들을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시황에서는 얘들을 그래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에 좋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세 개를 더 올렸길래 그래서 이런 쪽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잠깐 그냥 뭐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우리 지금 아카데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맨날 올려주시고 옆에 올려주시고 하는데요. 시작한 지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2주에 제가 강의를 한 8개 정도 샘플 강의 먼저 올렸고요. 기초 강의 올렸고 그다음에 강의를 지난주에도 올리고 이번 주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요청을 받아서 이번 주 하나 더 올릴까 생각하고 있고 중간에 시간이 언제가 중요하다고 10시 반하고 2시 반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스팟 시황을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들어가면은 무료로 얼마가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은 2주 동안 제가 보기에는 1년치 목 다 했다고 생각해요. 1년치 목 다 했다고 생각해요. 2주 동안 1년치 올린 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육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의미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차피 무료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그럼 왜 저런 얘기 하는지. 네네. 물론 항상 계속 제가 뭐 맞추고 이러지 못하겠죠. 네. 근데 못 맞췄을 때는 이렇게 해야죠. 피해가 좀 덜 되게 해야 되는 거고 맞출 때는 또 맞추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춘다 안 맞추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딱 2주 지났는데 2주간 한 거를 예전 거 있잖아요. 예전 거 제가 무슨 얘기라고 뭐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멋있다. 이런 자신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되게 그런데
자랑을 되게 잘하세요. 자랑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네 그게 정답인데 그게 정답인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갖고 이승철 같은 분들이 노래 못해요 뭐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난 노래 잘한다. 멋있잖아요. 그렇게 딱 멋있게 얘기할 수 멋있게 있는. 말씀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저희 영상 아래 링크 아마 들어가시면 아니면 저희 채팅창에도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딱 누르시면요 네.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의 차이, 네. 진짜 투자 시그널, 박병창엔 이선엽을 네. 바로 만나보세요. 곡입니다. 지금 실시간에도 지금 네.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겠고요. 네. 자, 우리 이사님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 오늘 시장은 아마 어제 조금 안 좋았던 분위기는 좀 되돌리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올해 혹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냥 시장 움직임에 계속 마음 뛰고 뭐 손가락 막 떨리고 이러고 계시진 않은지 항상 어떤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략 같은 게 좀 있으신 게 좋겠죠. 그걸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네,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ASK 에스크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A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S는 실버인데 실버. 사실 은이 지금 전략금속입니다. 실버. 그러니까 은은 귀금속의 개념을 아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전략금속이기 때문에 요걸 또 은을 어떤 원자재로 평가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K는 코스피. 코스피. 네, 그래서 요거를 3월 31일 화요일에 세미나를 하니까 여의도에서 하거든요. 아마 오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요거 신청하셔서 무료로 한번 요거 무료일 겁니다. 네, 무료로 한번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프로님 빨리 신청하세요. 저는 은 물어보러 가야죠. 은 물어보. 은 물어보러 가야지. 실버가 이렇게 날 배신하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가는지 한번 시황을 통해서 네. 더블 밸류업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또 나니? 이 편의점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